네,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어제 시장이 크게 하락해서 마음이 심란하실 텐데요.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도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5년 연속 대상, 상반기 단독 대상을 수상한 정지우 위원과 1시간 동안 전략 챙겨보시죠. 일단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볼게요. 국제유가가 다시 진정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인텔로 인한 수익성 우려가 확산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6%대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국내 증시 이번 주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이번 주에 7,000선을 다시 되찾았지만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6% 가까이 급락했고요. 6,69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이번 주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길 반복하면서 790선 회복했다가 어제 다시 750선 아래에서 장을 마쳤네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입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많으실 텐데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위원님과 이번 주 증시부터 정리해 볼 텐데 정말 매일같이 사이드카가 발동된 한 주였습니다. 한번 키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예, 제가 지금 전문가 활동 이제 15년 넘게 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변동성이 없었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것 같고 그 정도도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코로나 때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 이제 ETF 레버리지 좀 영향이 좀 많이 인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 주도 여러 이슈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뭐 악재도 있지만 또 호재가 앞으로 나올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미 투자 이제 1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요즘에 상승하죠.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이쪽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 이제 전력주 내에서는 태양광이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씀을 계속 해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오시아 홀딩스 대홍제 나왔어요. 좀 메모리 보는 것 같았어요.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데 메모리가 장기 공급 계약했잖아요. 대규모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8년도 때 물량까지 뭐 완판됐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오시아 홀딩스가 2029년도 물량까지 완판됐다. 2배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할 수도 있다. 더 할 수도 있다. 미국 전 기업에 공급을 할 예정이다. 2029년도까지. 그러면서 지금 이 AI 인프라 사업도 하고 이 반도체 소재 사업도 하는 게 또 OCI 홀딩스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다 끝낸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수급을 보는 게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맞는 부분 같아요. 예. 자사주 매입을 OCI 홀딩스에서 안 했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만큼 역시 최대주가 매집하는 기업들이 중요하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관련주 내에서 이번 주 좀 더 주후반에 견조했는데 최대주주 임원들 71명이 장내 매수했죠. 예. 그리고 이제 유중에 이제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태양광은 AI 데이터 센터, 미국의 여러 이제 반도체 공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 태양광이 없으면 AI 데이터 센터를 못 돌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예. 원전을 지금 현재 있는 원전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현재 있는 것들도 다른 전력도 이제 쓰일 테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하나당 원전 한 기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만큼 역시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주 쪽에 또 태양광 이쪽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로 AI 데이터 센터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쪽으로도 또 이제 사용도가 또 넓어질 수가 있고 태양광은 이제 로봇 앞으로 이제 이 주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쪽도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가장 빨리 지을 수가 있죠. ESS랑 뭉치면 좀 더 강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배터리의 산업도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해봐요. ESS 배터리.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 전력 쪽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메모리가 처음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확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선 그 다음에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2의 메모리는 전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을 강화하죠. 그래서 이번 주 로봇 관련주들이 좀 주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죠. 뭐 단점은 있어요. 로봇주들이 당장 실적도 폭증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좀 미래 성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움직인 건데 대신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같이 본다라고 하면 좀 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로봇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PS 일렉트로닉스죠. PS 일렉트로닉스는 AI 기능을 가진 로봇파를 국내 대형 IT 업체에 공부를 진행 중에 있다. 구미 공장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PS 일렉트로닉스 또 이제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이제 이뤄지겠죠. 나스닥 상장. 그런 만큼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면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들이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한 사면이라든지 그리고 회장님의 장내 매수가 들어온 이번에 8억 가까이 들어온 DIC라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이런 기업들이 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회장님들이 매집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는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직접적으로 삼성이라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삼전닉스 ETF 레버리지, 이 부분이 이제 JP모건 쪽에서 지금 한 75% 정도 되는 물량을 청산이 좀 이뤄졌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목요일쯤에 굉장히 장이 다시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금요일 날 다시 또 이제 청산 물량의 여파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그때 반도체 기업들 금요일 상승을 했는데도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미국 증시에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선반영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삼전닉스가 강해지면 또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또 강해지고 우리나라 삼전닉스가 떨어지면 간밤에 또 미국 증시가 또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을 이제 주도하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눈치를 보네? 옛날에 우리나라가 나스닥 선물만 계속 눈치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월가에서 우리나라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그리고 경제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도 지금 경제 성장 전망치가 3%대? 어마어마하게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얘기 나왔죠. 장 끝나고 정부에서 조만간 대미 투자 어마어마한 또 이제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 같다. MOU 측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수천 조에 가까운 또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런 계약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 공급 메모리 계약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런 만큼 아마 다음 주 7월 말 정도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다 이제 마무리될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 아마존, 지금 이제 또 메타, 이런 기업들 실적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아마 7월 말 정도면 얼추 이제 ETF 레버리지 물량도 거의 많이 이제 소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이제 기본 예탁금 상향 조정이 이제 7월 말부터 들어가죠. 저는 다음 주 초반 때부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7월 말, 8월 달에도 조금 더 이제 빨리 정책들이 이제 속속 시장이 좀 위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좀 더 또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 우리나라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경제 전망이 나빠서 반도체 평이 앞으로 나빠질 것 같아서 조정받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ETF 레버리지, 일시적인 이란 문제. 그러니까 이란 문제가 직접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이란으로 인해서 국제코가 올라가서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5%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4.6%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 우려감도 작용을 좀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결국에는 일시적인 부분이거든요. 전쟁도 영원히 할 수는 없고. 또 이제 어제 미 증시 끝나고 나서 또 트럼프가 타코를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미 이란과의 또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또 타코했으면 좋겠네요. 그만큼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결국 AI 이제 투자가 얼마만큼 진행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란 문제 때문에 반도체 구입을 지연시킨다든지 그리고 AI 투자를 지연시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경우도 일단 5% 이하는 충분히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뭐 6% 이상, 7% 이상만 올라가지 않으면 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의 힘이거든요. 이번에 AI 중심은 결국엔 메모리랑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결국엔 메모리도 충분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평가 국면까지 많은 충분한 조정을 받아서 아마 이번에 결국에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도 잘 보시면서 매매 이어나가면 전 내년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대미 투자도 더 이제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못하는 산업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화장품 잘 팔죠. 그리고 원전도 잘 지어질 수 있죠. 배터리도 만들 수 있죠. 태양광도 만들 수 있죠. 배 조선도 만들어줄 수 있죠. 메모리도 공급해줄 수 있죠. 파운드리까지도 해줄 수 있죠. 못하는 게 없죠. 그런데 왜 떨어질까요? 일시적인 수급 때문에 그래요. 전례 없는 일단 수급 고임 투심 악화.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완화가 되면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돈도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 적극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더 확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도망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긍정적으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전략, 다음 주 전략 챙겨볼 텐데 다음 주에는 FOMC도 있지만 당장 미증시에서 나스닥이 내려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 집중을 해볼까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바닥을 찾는 것 같거든요. 바닥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닥이 지금 하단 추세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바닥을 찾는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퍼가 낮을 때 매도해라. 올해 퍼가 높을 때 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게 예전에 AI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능했던 부분이죠. 그죠? 저평가됐을 때 팔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내년도 내후년도 더 저평가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 전망치가 AI 투자를 지금 미국 글로벌 빅테크들이 당장 실적이 안 나와도 투자를 지금 1년, 2, 3년 동안 계속 더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되어지면 충분히 이제 투심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결국에는 AI 관련 산업에 이제 엮여 있는 기업들, 물론 AI 쪽에 전반적으로 다 관련은 돼 있어요, 그죠? 뭐 전력부터 시작해서 뭐 AI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 지금 무엇보다 전선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요즘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세가 좀 이뤄지고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수백만 주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전력 관련주 인프라 그리고 역시 메모리가 좀 주도하지 않을까. 제가 올해 연초에 해드렸던 얘기예요. 올해는 메모리를 잘 생각을 하세요. 왜? 실적이 가장 폭증할 전망이었거든요. 진짜 실질적으로 폭증해요, 실적이.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이제 정책 부분 영향으로 인해서 좀 내려온 만큼 아마 이번에 조정이 마무리되고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정부 정책이 이제 하반기 이제 승강제 도입 기대감도 나오고 이제 정책 자금도 들어오죠. 국민 성장 펀드 자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돈과 정책이 투입되면 충분히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 2024년도 하반기 때 기억나시나요? 계엄 이제 해제가 되고 나서 굉장히 위기가 왔었죠. 우리나라 경제. 전 세계 코스피 상승률 꼴찌, 코스닥 상승률 꼴찌. 그때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엔 나중에 이제 잭팟 터졌죠. 밑에 이제 국장 투자하신 분들은 잭팟 터지고 해외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낮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국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러왔고 실질적으로 많이 갔고 그런데 이제 국장이 이제 아닌 말로 이제 ETF 정책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쭉쭉쭉 내려왔죠. 그럼 이제 해외 쪽에 투자해야 될까요? 국장에 투자해야 될까요? 주식은 간다 못 간다로 떠나서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판단될 때 도전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지금은 이제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반도체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전력 업종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고 바이오로 갈 수는 없잖아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낙폭이 과대된 지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와 전력 관련주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주식 싹쓸이 예,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왔는데요. 뭐 장이 안 좋다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예, 이런 위기 속에서 또 엄청난 기회를 한번 포착을 한번 노력을 하는 지금 행동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위기가 왔을 때 그럴 때가 이제 기회다. 기회가 왔을 때는 결국엔 위기가 또 왔었죠. 예, 그런 만큼 역시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건데 텐덤셀 태양전지 관련주들이 꼭대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선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런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텐덤셀 태양전지 3인방을 좀 설명 드려볼게요. 이 OCI 홀딩스가 예전에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쭉 한번 10만 원대에서 40만 원까지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바닥을 형성했죠. 예.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외바닥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돼요. 참 대단하게도 희한하게도 200일선 부근을 지지를 받아요. 예, 그죠? 200일선을 깨지 않는 모습이죠. 예. 여기서 이제 60일선 위에가 이제 단기 저항권이죠. 예, 뚫어버리게 되면 일단 위에 이제 이평선은 없습니다. 봉이 이제 위로가 있고 이평선이 아래로 가는 정배열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게 임박돼 있죠. 그래서 OCI 홀딩스도 이제 정배열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 있구나. 그런데 대표이사 회장님이 24만 9천 원대, 24만 7천 원대인가요? 3억 장내 매수세가 들어와 있죠. 지금 현재가 얼마죠? 24만 8천 원. 회장님의 장내 매수 단가 부근이구나.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 단가가 20만 원대에서 이 부근에서 150억 가까이 장내 매수가 들어왔죠. 자사주 매입 단가에서 이제 한 20% 가까이 올라와 있구나. 아직까지 그렇게 과일권은 아니구나.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초대형 호재가 나왔어요. 예. 메모리처럼. 예. 그런데 메모리는 장기 공급 계약 얘기 나오고 그리고 뭐다 이제 쇼티지, 아비규환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대부분 메모리는 한번 크게 10배 가까이 거의 터지고 7배 가까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호재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OCI 홀딩스는 아직 터지지도 않았어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5만 원대에서 해서 지금 대형 호재 나온 거고 예. 장기 공급 계약 이제 또 이번 주 좀 나올 것 같은데 OCI 홀딩스는 뭐예요?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아직까지 바닥에서부터 움직이잖아요, 그죠?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반영이 안 됐다는 측면이 이제 내년도부터 해서 이제 텐덤셀 양산을 준비하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러면 이 기업이 폴리실리콘을 전량 공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8월 달에는 태양광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무역법 231조 같은 경우 이번에 늦어도 8월 달에서 9월 달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부터 해서 이제 태양광 쪽에 패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미국이 이제 중국산을 이제 규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달에 호재 가능성을 보시면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명확하게 시장에서 이제 태양광이 방향을 결정해 준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장에는 태양광을 봐야 되는구나. 아직 중장기 꼭대기권이 아니고 밀집 국면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이다라고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것 같거든요. 역시 주식은 자사주 매입한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I 홀딩스는 지금 몇 안 되는 이제 믿고 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볼 수 있죠. 지금 이번 주에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뿐만이 아니고 이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막판에 이제 투심이 위축되면서 급락세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하단 추세 부분에서 여기서 이게 이제 돌파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지지권 여기 하단 추세 또 지지권 부분 지지권 살짝 이탈됐는데요. 일단 근접은 해 있죠. 그래서 이제 60일선이 이탈되니까 이 100일선 부분까지 눌러놓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 초반대가 또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주 후반에 다음 주 후반에 이제 7월 말에 전반적으로 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고요. 반도체 이슈들이 몰려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앞으로 메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 그렇게 되면 아마 제 예상컨대 돌아오는 이번 주에는 전략 후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8월 달은 가장 좀 투심이 좋아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이제 이란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이제 저유가죠. 그리고 나서 저유가가 돼야지 이제 물가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빈 어시 같은 경우도 하반기 금리 인하를 위해서 계속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놓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물가 안정이라는 단어만 씁니다. 예. 그죠? 그럼 뭘 의미할까?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이 청문회 하기 전에도,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연준 의장 되기 전에 그 저금리 기조,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이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굉장히 저금리 기조를 가야 된다. 강력하게 시사를 했어요. 그냥 대충 시사한 게 아니고 강력하게 시사를 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싶은데 지금 국제유가가 이제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아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놓고 이제 하반기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가 있죠. 예.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란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늦어도 한 4분기쯤에는 아마 미국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 좀 더 행동을 좀 옮기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3분기가 또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 미 증시 크게 폭락 없을 때 우리나라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시 또 미국 증시가 또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패턴이 전개될 수도 있죠. 내년 1월 달 코스닥 승강제 도입 기대감과 맞물려서 올해 한 9월 달 정도면 빠르면 8, 9월 달 정도면 우리나라 코스닥 승강제 도입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정부 정책 좀 더 이제 강하게 시사를 좀 했죠. 그런 만큼 지금은 이제 이 반도체 업종, 근데 이 기업은 태양광까지 같이 얻기 때문에 텐덤셀 3인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솔루션의 이 텐덤셀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기업들이 역시 하나솔루션의 텐덤셀, OCI 홀딩스의 폴리실리콘, 이 기업의 텐덤셀,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장비 두 회사가 없으면 하나솔루션의 텐덤셀 태양전지를 양산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밸류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하나솔루션을 봐야죠. 제가 이제 태양광 움직이기 전부터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여기 너무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죠. 이 부분이 720은 돌파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700인 돌파 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갈지 안 갈지는 뭐 단정은 못 지어요. 뭐 100%는 없으니까 차트 위치가 너무 비슷해요. 그때는 유상증자 전이었어요. 이제는 유상증자를 이번 말에 납입이 이뤄질 예정이에요. 이제 주포들의 수급이 들어왔죠. 최대 주주 물량도 수천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대표이사, 그리고 부회장, 그 이외에 이제 70명 가까운 임원들이 수억 원, 수천만 원 장내 매수를 했어요. 그것도 37,000원. 그러니까 이제 최대 주주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다 들어왔고 유증까지 끝나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워밍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주포들의 매집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주포들의 매집이 이제 이뤄진 상태죠. 아직 7월 말까지 이뤄질 텐데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8월 달부터 이제 끝날까요? 매집이 이뤄졌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보유해서 되죠. 그런 만큼 차트 위치 좋네요. 그리고 주포들의 매집이 끝나네요. 그리고 텐덤스 양산 이제 대량 양산 이제 준비하고 있죠. 9천억 가까이 시설 투자가 들어가니까 이 중에 9천억 시설 투자는 줄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부터 해서 특히 이제 올해 그리고 수년 동안 보조금을 거의 한 1조 원 넘게 계속 해마다 이제 받을 예정이죠. 이제부터 미국 이 땅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좀 더 독주할 수도 있겠다. 심지어 우주 태양광을 미국 나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죠. 미국 에너지부랑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스페이스X의 폴리실리콘을 누가 공급한다? OCI 홀딩스가 공급한다. 이제 앞으로 하나솔루션하고도 또 협업을 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왜? 미국의 테슬라는 텐덤셀 태양전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력이 없잖아요. 그런 만큼 하나솔루션은 전 세계 최초로 텐덤셀 양산을 준비하고 있죠. 바닥에서 이번에 역시 3만 원 이하가 저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아직 최대 주주 매집 단가 이하 그리고 721선 부근. 우리는 항상 뭐든지 721선 부근에서 제 기법이에요. 싹쓸이 기법. 이 부근 이하에서 매수를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 그 생각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죠. 모든 투자의 기본은 721선이에요. SK하이닉스 10만 원대였습니다. 삼성전자 5만 전자였어요.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기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3만 원대였어요. 하나솔루션? 왔네요. 왔잖아요. PS 일렉트로닉스 제가 3천 원대에서부터 이 위치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만큼 720선 주식 싹쓸이 이 부분을 꼭 앞으로도 주식 투자하면서 명심하시면서 완벽한 기업들 이렇게 실적 폭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최대주가 매집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시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로 접수된 SK스퀘어인데요. 매수가는 124만 4천 원, 비중은 8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정말 크게 내리면서 120만 원을 이탈했는데 시청자님이 손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단가가 또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비중이 너무 크시네요. 저는 다행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장이 어렵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이제 일시적으로 갑자기 막 이 SK스퀘어뿐만이 아니고 막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성주 같은 경우 실적도 없고 그리고 저평가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미래 좀 성장성도 불투명한 기업들에 물리면 약이 없거든요. 하지만 SK스퀘어는 110만 원대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400억 했는데요. 회사에서 110만 원 주가 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까지 해버렸는데요. 그럼 이제 소각까지 하게 되면 EPS가 올라가죠. 주당 순이익이.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3.2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300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내년도 실적 전망이 어떠냐? SK하이닉스 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내년도에 아비규환 올 것 같다고. 이거를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시그널을 준 거예요. 지금 메모리 지금 부족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 애플 CEO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팀쿡 CEO. 그리고 요즘에 머스크 CEO도 또 얘기했죠. 진짜 현실이고 진짜 너무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 만큼 가격은 분명 올해 하반기에 더 뛸 거 뻔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추격 매도하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SK스퀘어만 투매가 나왔다. 그럼 좀 이상하죠. 근데 SK스퀘어만 투매가 나온 게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 저점 부근에서 지금 여기가 딱 저점이었죠. 딱 100만 원. 딱 100일선 정도 부근이거든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매수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데 이미 이 부근에서 110만 원이나 120만 원이나 그 위치가 그 위치인 것 같고요. 여기서는 떨어져봤자 겁내는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미 이런 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게 되면 부담스럽지만 이미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에서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때는 더 크게 부담이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요즘에 개인 투자분들이 장이 어렵다고 해서 중성주 위주로 또 단타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잘못 이 매매 전략을 펼치면 계좌가 더 녹아날 수도 있어요. 단타 잘못 계속 쌌다 빨았다 하니까 ETF 레버리지처럼 차라리 이런 대형주를 갖고 투매 나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예요. 갑자기 급등 나올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2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 29만 원, 30만 원 가까이 육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생각을 해보면 전 최소한 더블 이상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비중이 커서 지금 불안하시겠지만 일단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200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지켜보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요. 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저 15만 2천이고 비중은 3%요. 15만 2천 원에 3%.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한 달 전인가? 네, 그랬어요. 샀어요. 네, 그래도 일단 요즘 네. 시장에 수익
상위권이신 분도 찾기 힘들던데 장이 어려워서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이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 네. 종목을 지금 15만 원대 사신 것 같은데요. 혹시 네, 맞아요. 전자공시는 보시나요? 네, 다트전자공시. 다트전자공시라고 있는데요. 혹시 네. HTS에서 다트전자공시라고 아시나요?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잘 안 보시죠? 제가 네. 벌써 이제 이 싹쓸이 방송을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 네. 투자 정보 들어가시게 되면 다트전자 공시라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다트전자 공시 딱 치면 거기에 이제 외인들이 이제 최대주주가 샀는지 시설 투자는 하는지 대표이사가 팔았는지 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안 본다라고 하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운전으로 치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전 국민 많은 투자자분들이 문제점이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태양광은 제가 매우 강조했던 지금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 흐름이 견조하죠. 이 기업도 하나솔루션이랑 똑같이 텐덤셀 태양전지를 정부 국제과제에 맞춰서 원팀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니테스트라든지 LK케미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2028년도 이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좀 더 하나솔루션이 텐덤셀에 좀 앞서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력이. 세계 최초의 텐덤셀 태양전지를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금 투입을 공시를 딱 명시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공시를 통해서 텐덤셀 태양전지 양산을 준비합니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대신 실적은 폭증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또 하긴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하나솔루션이 좀 더 바닥권에 있고 이 기업은 바닥권을 좀 지난 상태거든요. 아까 제가 삭스리 기법 설명드릴 때 하나솔루션 720선 부근에 있는 거 보셨죠? 아까 혹시 보셨나요? 721선. 제가 빨간색 라인선에 근접했습니다. 네. 바닥권입니다. 이 차트 설정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한번 차트를 네.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이 어디 있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 빨간색이 밑에가 있는데요. 바닥권은 그러면 여기 밑에 있다는 거예요. 46,000원. 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별로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3%밖에 안 사셨죠. 저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해요. 아니 많이 살 수 없는 종목이면 3%밖에 못 살 종목이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닥에 있을 때는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분이 왜 자신이 없냐면 지금 증시도 위축됐을 뿐더러 바닥이 지나버렸죠.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사셨나요? 전에 한번 1차적으로 한번 7, 8만 원에서 매수했다가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네. 샀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많이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닥이 네. 아닌 것 같으니까 약간 좀 장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사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게 지금 제가 다른 주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비중이 3%고 되게 지금 좀 매주가 좀 가지고 있어요, 현대에너지가.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좀 주도주 역할을 할 만한 기업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주도주긴 해요. 태양광 쪽에. 최근 들어 좀 가장 세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여기서는 더 간다 하더라도 OCI 홀딩스는 바닥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차트도 바닥이고 대응오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주이기도 하고 명분이 있거든요. 또 국내 유일하고 하나솔루션도 720만 부근 바닥권에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최대주가 매집하고. 그런데 최대주주가 지금 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공시를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공시 보시면 나오실 것 같은데 최대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대량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제가 강추해드렸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것도 이제 우상향을 그릴 때 목표는 한 25만 원대까지 중장기를 한번 노려보고 지지권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14만 원대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전 저점 부근 10만 원대 부근으로 보시고 저는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이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전망 밝게 제시하셨네요. 25만 원까지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시청자님, 수익 더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받아보겠고요. 이번에는 AS 받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S 일렉트로닉스. 2주 전에 소개를 하셨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이 종목이 상한가도 갔습니다. 목요일에 고점을 찍으면서 23% 상승률도 기록했네요. PS 일렉트로닉스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PS 일렉트로닉스 그냥 더 설명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완벽에 가까워요. 이거는 이 종목은 지금 이 위기를 가장 타개할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이 좋아요. 뭐 실적, 수급부터 지금 자사주 매입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마 돌아오는 다음 주에도 자사주 매입 50억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총 그래서 나머지 한 절반 좀 남은 것 같거든요. 그냥 지금은 6, 7천 원대에서 계속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오는 다음 주에도 계속 우리는 6, 7천 원대에서 계속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된다. 오히려 5천 원까지 떨어진다? 안 떨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안전한 기업 같아요. 이 위치에서. 그래서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6, 7천 원대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GS건설. 이 종목 7월 4일에 소개를 하셨고요. 이번 주 보니까 30%나 올랐는데 어제 시장 급락과 함께 두 자릿수 또 밀렸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위원님? 건설주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제 건설주들이 있는데 SML 관련주가 앞으로도 좀 유망할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 말고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누가 짓죠? GS건설이 SK그룹 지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착공 협의 얘기도 나왔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4원 부근은 좀 밑에 2만 원대 초반대가 바닥권이긴 해요. 그래서 바닥권은 좀 지나갔죠. 단기 지지권은 2만 원 중반대예요. 200일선 부근이죠. 그래서 단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 이제 한 2만 9천 원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5일선 부근. 깨지면 다시 2만 원 중반대까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대신 여기 이제 단기 저항권은 여기죠. 3만 5천 원. 뚫어버린다. 그러면 예전 고점이 얼마죠? 3만 원대 후반대에서 4만 원대 중반대까지죠. 거기 이제 대량 거래 시연됐던 좀 매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짧게는 한 3만 원대 한 중후반, 그리고 길게는 한 4만 원 중반. 여기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만 원 중반대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OCI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이 이번 주 목요일에 상한가를 갔죠. 어제도 장중에 고점을 높이면서 35% 시세를 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큰 상승률이네요. 네, OCI 홀딩스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초대모제 나온 것 같아요. 좀 메모리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이제 뭐 공시, 기사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냥 내용 자체가 다 메모리예요. 메모리. 실적 급증하죠. 3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죠. 2029년도 물량까지 완판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주가 자사주 매입까지 했죠. 메모리 기업들도 다 날아가기 전에 자사주 매입 바닥에서 다 했거든요. 삼성전자 5조 원 10조 원 했잖아요. 오만전자에서. 그리고 예전에 SK 스퀘어 쪽에서 들어왔죠. 심지어 SK 스퀘어는 3, 4만 원대에서부터 해서 10만 원 이하에서 자사주 매입을 수천억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100만 원 지금 넘어가고 막 200만 원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OCI 홀딩스는 가장 제2의 메모리가 될 만한 업종과 종목이지 않을까. 이 기업도 더 이상 완벽하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2의 메모리다. 강력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원전선도 살펴볼게요. 지난달에 소개를 하셨고 단기간에 35%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번 주에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왔습니다.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설명드릴게요. 수급이 너무 좋아요. 기간이 삼성자산운용사에서 5% 들어왔는데요. 왠지 5% 또 들어온 것 같아요. 투신 쪽에서 또 300만 주 넘게 들어왔습니다. 투신 쪽에 물량이 왔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에도 굉장히 견조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지금 AI 인프라 전력 관련주는 강홀딩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다음은 뭐다? 전력이다. AI 데이터 센터 짓고 난 다음에 뭐다? 전력이 쇼티지 온다.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하나솔루션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하셨는데 변동성이 극심했는데도 한 주 동안에 벌써 16% 가까이 시세가 나왔네요, 위원님.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 잠깐 차트만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설명드렸죠. 그런데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 빨간색 723 바닥권이 지나버렸죠. 그런데 하나솔루션은 아직 바닥권에 있죠.
최대 주주 매집 단가 이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주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3만 원대부터 누누이 강조하신 거 아실 거예요. 4월 기준으로도 큰 상승률 지금 하단 보시면 6월 27일 기준으로도 최고가 기준 50%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좀 많이 밀려서 보유자분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주성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박스권 일단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주식은 희한하게 박스권 이 부분을 또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지권에서 또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이 박스권 하단이에요. 근데 주성만 지금 밀린 게 아니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일단은 여기서 떨어진다 올라진다를 떠나서 여기서는 이제 내려봤자 얼추 이제 박스권 하단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구간이잖아요. 지금 이제 기관들이 23만 9천 원대에서 한 5천억 가까이 장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기관 수급 이탈이 없거든요. 그런 만큼 아마 이제 나중에 또 장을 코스닥이 주도한다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삼전닉스의 돈이 반도체 장비 구입하는데 쓰고 3분기부터 이제 발주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수주했고 SK하이닉스 대규모 수주 가능성, TSMC 모든 반도체 기업과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하나솔루션 쪽의 태양광 장비까지. 그러니까 가장 재료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조로에 저는 계속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냥 떨어지면 항상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대표사님 목표 주가가 얼마죠? 시가총액 400조 원이에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한국판 ASML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온 만큼 저는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도 유망주 6종목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DIC를 좀 먼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회장님이 장내 매수한 기업들이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4,500원대에서 8억 가까이 장내 매수했어요. 그리고 이미 계열사에서 8, 9천 원대에서 60억 넘게 장내 매수했어요. 팔아야 될까요, 지금? 네. 내년도 액추에이터, 히토리가 없는 액추에이터 준비하고 있죠? 그런 만큼 이 기업은 4천 원 중반대 정도에서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뭐 5천 원 이하, 그리고 최소한 8, 9천 원 이상까지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DIC 5천 원 이하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유망주는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A팩트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SK하이닉스의 이 소캠2 물량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주를 독점적으로 수주받은 기업이죠. 거기에 제주반도체 물량 수주했고요. 피델릭스 물량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700억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인도 공장까지도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우리나라 개별적으로 700억 시설 투자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도 공장은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메모리 반도체 쪽의 후공정 물량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 독점 물량을 확보했죠. 왜 효성그룹에서 750억을 5,200원대에서 투자를 했을까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좀 높게 보지 않았을까? 조현준 회장의 자금 같은 경우도 들어갔죠. 그런데 이 기업은 250억 12투자도 6,700원 정도 최저 단가 거기서 유치를 했거든요. 브레인 자산 운용사 쪽이죠. 그래서 이 SK하이닉스 쪽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용인팩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이제 반도체 기업에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인 클러스터 수혜 기대감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SK하이닉스 수혜주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눈여겨보시고요. 수혜주 A팩트였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 유일한 기업들을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태성이죠. 태성은 전 세계 유일하게 복합동박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고요. 전 세계 유일하게 유리기판 장비를 만들 수 있어요. 퀄 테스트 끝났어요. 이제 양산이 임박돼 있고요. 대규모 공장 증설 완공이 됐어요. 대규모 양산 시작됐어요. 상반기에도 최대 규모 수주했어요. 하반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죠, 충분히. 앞으로 유리기판, 특히 ESS 배터리 수혜 기대감도 있고요. PCB 쪽의 설비도 지금 올해까지 하반기까지 생각하면 2천억이 넘을 것 같거든요. 매출 1조에 도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어요. ETF 레버리지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니까 이런 기업들을 저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태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유망주 어떤 걸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또 이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 여기가 바닥이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미 다 제가 1월 달에 바닥은 짚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서 여기서 이제 짚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개월 지나고 나면
또 너무 지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주성은 기본적으로 이 대표이사 마인드 자체가 전 세계 아무도 지금 개발하지 못한 장비들을 개발해서 한국판 ASML에 도전하고 노벨상에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진짜 좋아지게 만들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특허를 확보해서 ASML에 도전해서 목표를 시가총액 400조 원에 도전하겠다 이런 부분 개념이라기보다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조정을 이용한 만약에 코스닥 반도체가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가장 앞으로도 대장주 관점에서 보셔야 될 거예요.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요. 조만간 올해부터 내년도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비를.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미 9배 넘게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하락을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5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OCI 홀딩스가 완벽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태양광. 제2의 메모리는 뭐다? 태양광이다. 왜? 메모리가 쇼티지 나서 내년도까지 이제 천문학적으로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내후년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2030년도 때까지 부족하다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메모리를 확보한 다음에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공장 칩을 확보하고 그 다음 단계는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다음 차례가 계속 이제 움직일 거예요. 아마 제2의 SK하이닉스가 아마 전력 태양광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OCI 홀딩스, 주성이라든지 텐덤셀, 하나솔루션 이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텐덤셀이 내년도부터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벽한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양광 안에서 OCI 홀딩스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앞두고 있네요. 6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이미 뭐 지지난주부터 설명드렸던 만큼 하나솔루션인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은 지금 이 주성 다음으로 비교할 대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텐덤셀을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가면 이건 단순히 그냥 태양광 이제 뭐 공급했지 이런 뭐 개발했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에너지 패권 자체, 그러니까 국가의 존망이 달릴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석유 없으면 우리나라 자체,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국가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기가 없으면 국가가 그냥 망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도 안 들어가, 반도체 공장도 못 들어가, 그냥 국가가 멈춰버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만큼 태양광 쪽에 텐덤셀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준비하는데 미국까지도 독점할 수 있지. 지금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술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내년도 돈 왕창 투입해서 기후환경부 장관 텐덤셀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국가 핵심 전략기술 지정이 내년도에 준비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바닥에 있을 때 집중적으로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중요한 건 역시 또 바닥을 찾는 건데 전 코스닥 이제 바닥권에 여기 더 떨어져봤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024년도 하반기 보는 것 같고요. 2022년도 하반기 보는 것 같아요. 그때 200개월 이평선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올해 하반기가 가장 이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내년도 코스닥 승강제 도입되면 코스닥 큰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국장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5년 연속 대상 수상에 이번 상반기도 단독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MT 원탑 정지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 참고하시면 되고요. 9시에 시작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